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보았던 드라마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바로 편의점 샛별이입니다. 이 드라마는 웹툰을 원작으로 드라마로 기획된 것인데 주인공 샛별이의 순수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야한 매력으로 인기를 꽤 얻었는데요. 특히 배경이 편의점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조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단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편의점이 CU가 아니라 GS라는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왜냐고요? 그건 바로 제가 다름 아닌 BGF 주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발표할 종목이 BGF 종목인데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1부에서는 주로 편의점 산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요. 2부에서는 BGF 종목에 대한 세부 종목 분석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바쁜 직장인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목 하나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데 여러분의 좋아요와 시청이 저에게는 많은 힘이 됩니다. 영상 만든 제작자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보상해 준다는 성의로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BGF는 어떤 회사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CU의 유명한 편의점 사업을 하고 있는 BGF 리테일의 지주 회사입니다. 우리가 거리를 걷다 보면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편의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다음은 커피숍이 또 눈에 자주 띕니다. 그리고 또 고개를 좀 다른 곳으로 돌리다 보면 주유소 역시 비교적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편의점은 늘 우리 일상 속의 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BGF는 보강 패밀리의 앞글자로 이 회사의 모태는 1983년에 홍진기 중앙일보 사장이 TV 브라운관 생산을 위해 설립한 회사가 보광이었고, 이 홍진기 회장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장인이죠.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의 아내 이재용 부회장의 어머니인 홍라희 여사의 아버님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삼성이랑 연관된 그런 어떤 TV 브라운관의 어떤 생산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였죠, 처음엔. 그러다가 평창의 스키장, 피닉스 파크와 그 골프장, 그 사우스 스프링스죠, 사업을 확장하면서 종합 레저 사업으로 레저 사업을 영위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1989년 일본 패밀리마트를 들여와서 국내의 편의점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편의점 역사가 시작된 세계 최초의 편의점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세계 최초의 편의점은 1927년,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 텍사스에서 사우스랜드라는 제빙 회사가 문을 연 것이 첫 시발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얼음만 팔다가 점차 냉장고에 빵과 우유, 달걀 등 식료품을 팔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저녁과 주말에도 영업을 하게 된 것이 편의점의 시초라고 하겠습니다. 세븐일레븐이란 이름을 쓰기 시작한 것은 1946년부터 당시에는 드물게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영업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편의점 하면 일본이 다들 최초라고 알기 쉬운데요. 일본은 1975년 오사카에 세븐일레븐이 최초로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1978년에 일본 전국으로 24시간 영업을 하면서 편의점의 대중화를 선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편의점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우리나라 한국은 1988년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뭔가 웨스턴 이런 컬처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노력으로 당시에 세븐일레븐이 올림픽 공원 앞에 문을 연 것이 최초의 국내 편의점 1호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내 편의점 시장을 열었던 세븐일레븐은 이미 그 매장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경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미국 본사의 무리한 로열티 요구와 함께 국내 시장에 대한 이해가 아무래도 부족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그 국내 어떤 시장에 대한 반응도 늦고요. 그 요즘 유통 시장을 보면은 그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시장을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세븐일레븐을 포함한 롯데 쪽은 반대로 이제 과거에 비해 그런 어떤 변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이제 이런 시장 트렌드를 정확하게 공략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국내 최초로 편의점이었던 세븐일레븐은 야속하겠지만 그 매장 수를 더욱더 찾아보기 어려워지는 반면에 국내 편의점 시장은 이렇게 CU와 GS가 아주 커다란 케이크를 양분하는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이 세븐일레븐도 마찬가지였지만 시장 진입 초기일 때는 보광에서도 일본의 이제 패밀리마트라는 브랜드를 라이센스해서 이제 편의점 시대에 이제 본격적인 태동의 첫 발을 내딛었다는 점입니다. 이와 때를 비슷하게 이제 GS의 전신이죠. LG에서도 LG25라는 자체 브랜드로 편의점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편의점은 다 아시겠지만 프랜차이즈라는 사업 구조상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규 출점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규 출점은 곧 성장이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데요. 이제 근래에 편의점 산업은 이미 성숙기에 이제 들어섰고 상위 5개사 기준으로 무려 5만 개 이상의 점포가 현재 있는 상황에서 사실 추가 출점 여력이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이제 국내 편의점 점포수 증가율 추이를 보면요. 2013년까지 둔화되었던 편의점 수가 2014년부터 이렇게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이제 증가세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17년부터 신규 점포 수가 이제 하락을 하다가 이후에는 정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시장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편의점 사업자들이 이제 눈길을 돌리는 것은 바로 이 재계약 점포들이 타겟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편의점 가맹점주와 이제 본부 간의 계약 기간이 통상 5년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고려할 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제 재계약 점포 수는 증가하는 사이클로 진입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편의점 사업자의 성장을 위해서는 늘어나는 재계약, 신규 출점이 어떤 둔화되는 어떤 이런 아주 무한 경쟁 상황 속에서 편의점 사업자의 이제 늘어나는 재계약 점포를 잡아야 하는 것이 이 CU나 GS의 이런 어떤 매출 성장에 있어서 반드시 이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19년과 20년의 2년간의 점포 수를 비교해 보면요. 그 상위권 사업 이 사업자로의 이제 업계 재편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재편이 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오른쪽 그림과 같이 BGF 리테일의 시장 점유율이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BGF 리테일이 매출액 수준과 점주 상생 지원 정책 등에서 가맹점주를 유인하는 그런 어떤 흡인력,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이제 단번에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2020년 왼쪽 그림과 같이 편의점 점포 점유율을 봐도 근소하지만 CU가 GS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이런 거 한번 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작은 동네 마트가 갑자기 GS 편의점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 다시 같은 주인이고 같은 장소인데 이마트 24로 이제 간판만 바뀌다가 또 얼마 있다가 결국에는 그 CU 편의점으로 바뀌는 것을 한번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러한 과정들을 빈번하진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 쏠쏠하게 이런 어떤 광경을 저희 집 주변에서 좀 보아왔습니다. 그 CU 편의점은 점주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상생 지원 정책에 많은 비용과 정성을 들이고 있다고 이제 하고 이런 과정은 기존 점포와 재계약 가능성에 어떤 재계약을 늘릴 뿐만 아니라 기존 경쟁 점포를 자사 점포로 편입시키는 전략으로 현재 무한 경쟁 어떻게 보면 출혈 경쟁을 하는 편의점 시장에서 좋은 우위와 함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는 모습으로 저는 분석이 됩니다. 다만 2019년 편의점 5개사의 영업이익을 비교해보면 CU가 GS보다 낮은데 이런 이유가 상생 정책으로 인한 이익 하락이 약간은 불가피하게 보일 수밖에 없지만 큰 그림 안에서는 CU와 GS의 이제 독보적으로
이익을 꾸준히 이제 내는 반면에 이제 나머지 세계 편의점 업체는 수익성에 대한 여력이 그닥 크지가 않음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겠고요. 지금 당장 이제 CU가 이런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 약간은 이익 면에서는 GS보다 뒤지지만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재계약 어떤 점포를 자사 편의점으로 이제 그 편입시키는 어떤 노력이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성장에 있어서 다소 긍정적인 어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편의점 시장에 대한 사업 분석을 한 장의 슬라이드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편의점 시장은 현재 업계 재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신규 출점 여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재계약 점포 수를 확보하는 것이 이후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편의점 본사에서 얼마나 다양하고 실질적인 점주들의 상생 지원책을 제공하는지에 대해 편의점 시장 경쟁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나름대로 분석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환경적인 측면입니다. 편의점은 비닐봉투를 포함한 일회용품이 비교적 많이 사용되는 업종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환경적 측면에서 이러한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외부적 환경 요인이 위기일지 아니면 기회일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경쟁력을 둘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편의점에 어떤 이용하는 소비자는 특정 편의점 브랜드를 선호해서 일부러 찾아가 소비를 하기보다는 주로 가장 쉽게 그리고 가까운 편의점을 이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입지가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 입지가 다소 불리하더라도 그 브랜드를 찾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구색과 경쟁력이 꼭 필요하다고 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제가 편의점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 분석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제가 이제 결론을 냈는데 이런 부분이 BGF의 특히 이제 종속 회사죠, 자회사죠. 이 플라스틱, 친환경 플라스틱과 함께 이 온라인 어떤 판매에 굉장히 많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자세한 어떤 BGF 종목에 대한 분석은 2부에서 제가 별도로 준비해서 영상을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끝까지 영상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